거래 자체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입찰자들이 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이나 낙찰이 됩니다.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매각 허가가 취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매각기일이 2024년 12월 19일 날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거 두 번씩이나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 났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들어갔을까? 제가 자료를 한번 미리 좀 검토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현재 자료만 가지고 보면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전에도 오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만큼 꼭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사건의 경우에도 그때와 아주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기 전에 그러면 종전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인데요. 제가 약 4개월 전에 인천에 있는 아파트 경매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 당시에 저는 이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추가로 토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 정확하게는 3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추가 비용 부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물건이 미납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미납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기한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기한 후 납부를 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 결과 결국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과연 입찰자가 추가 비용 부담에 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낙찰 대금을 냈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잠깐 그거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GS건설 사실조회에 의하면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대지권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 지분을 말합니다.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양잔금 1억 3천여만 원, 그리고 연체이자 1억 8,700여만 원. 이때 기준일은 2024년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합계 약 3억 2,300여만 원을 납부를 해야 현재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대지권 등기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한 상태예요. 정리하면은 이 아파트를 낙찰 받더라도 추가로 토지 지분을 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의 수분양자가 그 미납한 분양잔금, 거기다가 지연이자 있죠. 이 합계금 약 3억 2,300여만 원을 납부를 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때 낙찰받은 사람이 잠시 미납을 했다가 제명학기일 3일 전에 결국 이제 대금을 납부한 사안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인데요. 이 사건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정말 해결책을 가지고 낙찰 대금을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요. 만약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은 상당히 크게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오늘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 가격에 포함됐다. 여러분, 대체적으로는요, 대지권 미등기라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 대지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많다는 얘기죠. 여기서 대지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토지 소유권 지분입니다. 물론 이 대지사용권에는 토지 소유권만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낙찰을 받았을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부담이 필요한 것인지, 그게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거래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는 감정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입찰자들이 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이나 낙찰이 됩니다.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매각 허가가 취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매각기일이 2024년 12월 19일 날 감정가를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거 두 번씩이나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 났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들어갔을까? 제가 자료를 한번 미리 좀 검토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현재 자료만 가지고 보면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지권 미등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작성일자를 한번 볼까요? 2024년 8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입찰했다가 불가 결정이 난 거죠. 그러면 대지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때 공시가 됐느냐. 바로 이제 맨 아래 그 비고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미등기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에는 대지권의 가격이 포함됐다. 그리고 괄호 열고 인천시 검단 출장소로부터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세 포함, 이 취득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실조의 회신이 있음.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고지가 됐는데요.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은 이 최초의 그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정상적으로 납부해서 건물은 물론이고 대지 지분까지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요, 이런 유형의 문구가 잘 나오는데요.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분양대금을 완납했을 거라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후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앞에 그 위에 부분은 방금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본 내용입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됐다는 사실조의 회신. 근데 그 아래 보면은 GS건설 검단차이 2단지 사실조에 의하면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대지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 잔금 9,990만원, 약 한 1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연체이자 1억 5,200여만 원. 요게 이제 그 기준일이 2024년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합계 약 2억 5,200여만 원, 이걸 납부하고 한국토지신탁에서 대지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대지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 신청을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감정가격에 포함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지분이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전제하지 않고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미납 분양잔금 2억 5,200여만 원을 납부해라.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현재 고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착오가 아니고 실제 사실관계하고 부합한다고 하면은 이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 2억 5,200여만 원 납부를 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이었고 그 앞에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좀 조사를 좀 게을리했겠죠.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니다, 추가 비용 부담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매각 허가 취소 신청,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 거죠. 그런데 방금 앞에서 봤던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미 입찰할 때부터 고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입찰했던 사람이 잠시 그 미납을 했다가 재매각기일 3일 전에 매각대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대지 사용권 내지는 대지권에 대한 다소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의 경우에도 앞으로 입찰할 때는 바로 이어서 설명할 이 대지 사용권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입찰 계획을 세운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는 어떤 유형의 대지 사용권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대지사용권의 종류와 대지권과 관련된 판례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대지사용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다가 소개한 것들은 모두 토지에 대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 소유권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뭘까요? 소유권 지분이죠. 그것이 바로 대지사용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보통 이런 경우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구획정리 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준공보다 구획정리 사업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아파트 준공이 먼저 이루어져서 건물에
분양권에 대해서 소유권이 먼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권에 대해서는 분양자도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서 지적정리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대지지분 이전 등기와 더불어서 대지권 등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 다시 말하면 구획정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수분양자들, 이런 사람들은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소개한 대지 사용권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 대지의 점유사용권, 이것이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사건을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된 판례 2개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인데요. 대지 점유사용권도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으로서 대지사용권에 해당된다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 요지만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요.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 건축자로부터 분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유 부분과 대지 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러니까 함께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받고 대지 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적극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 점유하는 것은 아니고 대지 사용권이 있다. 그때 대지 사용권은 뭐냐? 그 매매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수분양자가 그 분양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잖아요. 그 청구권에 의해서 대지를 점유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에 해당되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입니다. 이 본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오래전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이 대지 점유 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소정의 대지 사용권에 해당한지 여부 적극. 이 대지 사용권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아파트를 누군가 매매나 경매로 취득한다고 했을 때 비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은 취득하지 못할지라 하더라도 대지를 정당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 이 권리는 취득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집합건물법 제20조 1항에서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사건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요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 입장에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누구한테 해주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건물 소유권을 승계한 사람이 토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토지 대금을 주기 전에는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비록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매매나 경매를 취득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지 사용권은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분양자는 나중에 수분양자한테 대지 지분을 이전 등기 해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분양대금을 다 내지 않으면은 토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끝내 그 수분양자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토지 지분 이전 등기를 못 받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대지의 점유 사용권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토지 소유권 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 수분양자로부터 그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매매나 경매를 이전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 대지 사용권은 수분양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입니다. 이때 수분양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앞에서 본 대지의 점유 사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그 건물을 승계 취득한 사람이 분양자를 상대로 토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는요, 그 분양자의 경우에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면 그 수분양자의 그 분양대금 미지급, 이것을 이유로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양 잔금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토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꿔 말하면 토지 지분 이전 등기, 즉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죠. 여기서 그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납 분양잔금을 분양자에게, 정확하게는 대지 소유권을 가진 자죠,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람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양자금을 못 주겠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사건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먼저 보면, 이 GS건설에서는 대지권 취득을 위해서는 분양대금 잔고가 그 지연이자 합계가 약 2억 5,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납부하면 한국토지신탁에서 대지권 이전 등기, 이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대금을 안 낸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앞에서 본 그 대지의 점유사용권, 그런 의미의 대지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은 취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그 대지 사용권이 대지의 점유 사용권인데, 자, 이것이 나중에 소유권 대지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추가 부담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결국은 이 대지의 점유 사용권은 소유권 대지권이 성립할 때까지 과도기적인 권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지인들이나 또는 교육생들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집합건물법상 이미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 소유권 지분을 취득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굳이 등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소요가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소요가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양자에게 청구했을 때 분양자는 분양대금 미납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소유권 지분이 있으니까 굳이 그 등기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람이 이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면요,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미 실체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권리를 추가로 사기 위해서 미납 분양대금을 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오히려 분양자 입장에서는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만약 그렇다면요, 분양자 입장에서도 이미 토지 소유권은 넘어갔으니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게 아니고 매매잔금 지급 청구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지만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한 분 중에서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천의 서구입니다, 거기서 아파트를 한번 낙찰을 받은 사례가 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이니까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는데, 결국은 낙찰을 받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항소심까지 가서 결국 이제 멈췄는데요, 결국은 추가 부담금 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말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분양대금 잔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미는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물권 변동을 수반하는 등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은 있으되 토지 소유권 지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문제,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철거가 된다고 했을 때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권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을 제가 주변에서 자주 들었는데, 그런 오해가 없어야 앞의 사건 또는 이 물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수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이런 점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